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농지 대토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. 이 사람 기준은 왜 만들어 놨냐면 실제로 농민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농민이 아닌 사람이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감면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감면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고 감면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럼 한번 찾아보죠. 자, 세법상 농민은 도대체 누구냐? 농민. 자, 여기는 왼쪽에는 이렇게 뭐 장화도 신고 농사를 지을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오른쪽에는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비료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농지는 가지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실제 농민과 오른쪽에 있는 이 직장인 또는 사업 농민이 아닌 분인 거죠. 결국은 이분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구별을 해내야 된다. 그래서 세법상 농민을 정의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번 보시면은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또 아주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. 농민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라. 뭐 당연한 이야기죠. 농민이 경작을 해라라는 이야기고. 두 번째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해라. 아, 이건 농사와 관련된 식물을 계속 재배를 하고 그 어부에 종사를 해라라는 거고요. 세 번째,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되는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재배해라. 아, 이게 어떤 이야기냐? 자기 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라. 상시를 종사를 하면서. 자, 가장 논점이 많은 건데 자기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오로지 어떤 업무는 그 2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? 회사나 그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런 업무를 가지는 분이 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. 그런 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또 이 반론이 있죠.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우리는 배나무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. 이거 다 심어놨고 1년에 한 달만 고생하면 됩니다. 뭐 2분의 1 이상이라는 게 하루에 반나절을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의 노동력을 그 작물 생산업에 최대로 다 쓰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실제로는 요 실제로는 다른 업에 상시 종사를 하는 분들은 해주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굉장히 논점이 많은데 농지 대토 감면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농민만 되라. 농민만. 다른 업에 상시 종사를 한 사람들은 해당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죠. 그래서 또다시 세법에서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. 이게 또 바뀐 건데요. 2014년 7월 1일부터는 자, 이분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소득이 많고 사업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건 그 기간은 농사 짓지 않는 걸로 보자. 왜? 야, 이런 소득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주기 어렵다. 즉, 직장 다니고 근로소득 사업하시는 분이 연간 3,700만 원 이상을 벌었다. 이런 경우는 해당 연도는 작용하지 않은 걸로 보자. 예외는 있습니다. 뭐 부동산 임대업을 대표적인 것은 임대업은 연간 1억을 벌어도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때 작용 기간을 보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쭉 농사를 지어 왔는데 실제 이분이 이때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
1억씩을 벌었어요. 그러면 요 기간 있죠? 요 기간은 실제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농사를 짓는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. 실제로 자기가 지었냐 안 지었냐 라는 것만 따졌는데 소득이 많고 적으면 따지지 않았는데 이게 다시 2014년 7월 날 개정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소득을 3,700만 원으로 신고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, 거기에 넘느냐 안 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, 이 부동산을 중에 농지를 파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? 안 되는 사람은 공무원, 전문직 사업자, 회사 대표, 학생, 그리고 추가된 거죠. 소득이 초과된 3,700만 원 초과된 개인 사업자, 직장인, 임대 사업자는 제외입니다. 임대는 제외. 자, 이런 분들은 어떻다고요? 실제로 자기가 농민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. 타직업을 가진 분들. 이런 분들은 세법상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세법상 농민의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고,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3,7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. 자,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. 예,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